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6월 19일 목요일이거든요. 요즘 이리 보면은 비도 좀 자주 오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 제주도부터 시작됐던 장마가 대구, 경부, 문경, 저희 가수원 쪽에는 내일 비로 인해 가지고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보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요즘 이렇게 날씨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예보를 이렇게 보던가 하면은 하루 이틀은 뭐 비양이 조금 줄거나 조금 더 오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거의 맞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런데 3, 4일 후는 유동성이 굉장히 커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비가 문경 같은 경우에도 5일씩 180mm 잡혀 있기도 하고. 그래, 방제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방제를 5일 동안 비가 오는데 고착제를 넣어야 되나, 약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는 비가 없는 날도 있고 비양이 또 줄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러니까 3, 4일 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래,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는 장마철이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방제 주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제를 한번 살포를 하고 3일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다른 약제를 살포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일이 됐지만은 비 예보를 이렇게 잘 보시고, 이상하다, 좀 이게 좀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싶으면은 조금 땡겨서,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겨야 됩니다. 장마철에는 그렇게 해서 약제 살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제 정규 방제약을 살포를 하고 보호제를 3일 만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살균제 살포, 두 번째는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으로는 갈색무늬병, 갈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제가 어제 정규방제약 살포하고 3일 만에 보호제를 살포했는데, 보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살균제 카 보호제죠. 종합살균제 다이세넴 45, 망꼬제부 수화제, 망꼬제부, 망꼬제부. 제가 좀 이렇게 살포를 하고 나면은 망꼬제부 다이세넴 45를 살포를 하고 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안도가 되는 안도가 되는, 그래, 망꼬제부를 저는 좋아합니다. 망꼬제부. 보호제 중에서 저는 망꼬제부 다이세늄 45를 살포하고 나면 좀 안도가 되는, 굉장히 믿는, 벌써 3회, 연 5회인데 벌써 3회를 살포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아껴야 되는, 이제 2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아껴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망꼬제부 수화제 다이세늄 45랑 연면 11호다가는 제가 염화칼슘을 500g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kg 그리고 500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포를 해줬는데, 제가 정규방제약을 살포를 하고 왜 3일 만에 보호제를 또 살포를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어제 비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비가 잡혀 있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살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오늘 오후에도 비가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비가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어제 하려고 했는데, 뭐 3일 만에 또 살포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비가 없었고, 오늘은 오후에는 비가 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시기가 좀 바뀌어서 예보가 바뀌어 가지고 오늘도 비가 없는 걸로, 그리고 내일은 또 비가 잡혀 있고 내일 모레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가 없어서 살포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정규방제약을 살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SS기 이렇게 약차로다가 이렇게 살포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과잎, 그 다음에 달려있는 사과, 나무 전체를 이렇게 살짝 보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약이 이렇게 분사가 되잖아요. SS기에서 분사가 되면은 약이 이렇게 잘 묻고 있는지 뒤에를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분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이렇게 방제를 할 때는.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방제를 하면서 못 봤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일을 하고 저녁 되면은 제가 창고에 개들을 제가 이렇게 이쪽 길로 해가지고 산책을 오는 게 요밭하고 저기 후브락스 부사 11년차가 바로 600평 1200평이잖아요 후브락스 부사 11년차하고를 개들을 산책을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차를 한번 쑥 둘러보는, 그렇게 해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계속 확인을 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와 보니까는 보이시죠? 병반이 보이시는데 전문입니다. 전문이.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전문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더군다나 저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 보니까는 좀 심한 나무는 잎에 조금 반점이 조금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제를 오늘 살포하든 어제 살포하더니 해야 된다고 제가 할 때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전문이가 보이니까, 전문이가 보이니까 제가 어제 비가 없는 어제에 살포를 주기를 좀 땡겨서 살포를 해준 겁니다. 그래 보호제도 살포할 겸 전문이 포리옥신을 제가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특히 요번만 그럽니다. 요번만 가몽 4년차 이상한 밭, 봄부터 이상한 밭 왜 이 밭만 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전문이 같은 경우에 특정 밭에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홍로 30년 가까이 된 홍로, 그 밭에는 유독 막 한 2, 3년 정도는 계속 그 밭만, 다른 밭은 괜찮은데 그 밭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는 이 이상한 밭, 가몽 4년 차에서 또 중간에서 보이길래 제가 포리옥신하고 지금 다이세넴 45 혼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도 하고 해서 혼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포리옥신이랑 다이세넴 45, 그 다음에 여기는 염화칼슘을 안 넣었어요. 여기는 벌써 1kg를 하고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 4년차 같은 경우에는 잎이 조금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하고 약해는 없는데 좀 잎이 좀 말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놔두고 다른 밭들은 염화칼슘 500g씩 해가지고 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문이 약하고 보호제를 요 밭은 해줬는데, 그래 이렇게 지금 시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매번 이렇게 밭들을 예차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좀 발견한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잎들이 이런 잎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막 바박 점이 찍혀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은, 그리고 잎 기능도 그 정도 되면은 좀 상실이 되는 걸로, 가실의 당도나 요런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하면은. 그럼 뭐 괜찮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고 저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이는 때에 중간에 좀 심한 잎들이 보일 때 제가 빨리 살포를 해주기 위해서 보호제랑 같이 해가지고 어제 살포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갈색무늬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갈색무늬병 이렇게 보면은 발생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에서 한 10월 경까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6월 19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6월 중하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생리장애 잎에 갈반 포자가 이렇게 보이는 증상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갈색분유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작년에도 제가 그 생리장애 잎에 후브락스 부사 11년차 저기에 보면은 생리장애 잎에 갈변 포자가 이렇게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촬영을 했었는데, 우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생리장애 누런 잎에 보면은 파란 이렇게 쇄골해 가지고 이렇게 띄고 있죠. 거기 갈반 포자입니다. 근데 그건 좀 약한 형태를 띄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예찰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좀 보인다든지 전체에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인다든가 이러면은 예찰을 좀 강화하시고 약제 살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그거는 생리장애입이 발생을 하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은 검게 되어 있고, 옆에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퍼지는 듯하시 이렇게 펄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검게 되어 있는 갈반 포자가 박혀 있는 거는 잎에, 그거는 조금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번질 수 있는, 주변의 잎을 번질 수가 있게끔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사진, 그거 보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잎이 감염이 돼 있고, 주변 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 점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파란 잎에. 거기 번지는 증상이에요. 이제 거기 처음에 약하게 시작했던 거는 번질 가능성이 보이는,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좀 약하게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두 번째가 그 주변 잎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의 포자의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강한 포자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잎들에 그 까만 반점들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 6월 중순 요 시기가 되면은 그 약한 생리장애입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다가 6월 말 되면은 강한 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7월 초나 이렇게 돼 가지고 7월 달 정도 되면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막 번지는 거예요. 이제 갈반이 빠르면 6월 말 해가지고는 막 번지고 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막 증가를 해요. 그 갈반 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발생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발생이 많이 해가지고 피해를 입겠죠, 많이. 그래서 7, 8월 달에 증가도 하면서 많이 발생을 한다, 갈반은.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는 예찰을 하면서 생리장애의 갈반 포자 형태, 번지는 게 있는지, 요런 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약제 살포를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요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보면은 갈반 이렇게 보면은 보통 보면은 갈반이 많이 발생을 하는 해는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평년 대비 온도가 좀 낮고, 비가 많은 해에 갈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갈반 같은 경우는 온도가 평년 대비 조금 낮다 싶을 정도의 자주 발생한다는 거 많이. 그래, 갈반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잎만 생각을 하는데, 갈반은 잎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과에도 갈반 포자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그거 보시면 사과에 까만 반점이 박혀 있는. 그래, 사과를 재배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반이 와가지고 잎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사과만 딸랑딸랑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착색도 덜 났는데 막 달려 이렇게 다 떨어져서 없고, 푸른 사과에.
그 사과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까만 반점이 복을 박혀 있습니다. 예, 그게 갈반 포자입니다. 포자. 예, 그래서 사과에도 그렇게 갈반 이렇게 포자가 붙는다는 거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래 저희가 이렇게 갈반을 갖다가는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조치는 뭘 하는가 하면은, 갈반 포자는 월동을 해요. 월동을. 그래서 저희가 갈반이 있었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보면 갈반잎이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확이 끝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잎에서 월동을 하다가 4월 달 중순 정도 되거나 5월 달 되면서 그 포자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수확이 끝나면은 제가 작년 영상에도 있지만은 갈반잎을 제거를 이렇게 다 끌어 모아서 소각을 해가지고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자리 공간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각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산불 조심. 제가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또 이렇게 뭐 산불, 그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산불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이 가능한 곳에서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선 주변에서 잎을. 그리고 그 이렇게 갈반 포자가 주로 이렇게 이동 경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은 바람하고 공기를 타고 이렇게 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포자가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자가 퍼진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전지전정할 때 수관 내부가 복잡한 곳은 약재가 덜 들어가거나 햇빛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들은 측지를 제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를 소금 전정이라도 복잡한 부분을 좀 많이 따낸다든지,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관 내부에 전지전정으로다가 바람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햇빛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장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수관 내부가 복잡한 곳은 도장지, 직립선 도장지라든지 약재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곳은 조금 하계 전정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장지 제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반이 또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배수 불량입니다. 배수 불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배수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갈반 포자들이 활동하기가 더 좋고, 갈반이 퍼지기가 좋다라는 거. 그래, 배수 불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수 불량을 조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는 약재, 약재 살포가 있죠. 그래서 약재 살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저희가 보면은 약재는 침투 이행성 약재가 있고, 보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르데, 석회 보르데, 412가 대표적인데, 4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침투제, 갈반이 이렇게 생기고, 그 주변 잎들이 이렇게 반점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퍼져가지고 갈반이 이렇게 포자들이 퍼질 때 이렇게 좀 누래지기 시작하고 주변 잎들이 이렇게 할 때 침투 이행성 약재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 감염되어 있던 잎들이 우르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갈반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게 주변 잎들에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 이행성 약재도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침투 이행성 약재랑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보호제를 섞어서, 그래서 침투제가 들어가고 보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하든지, 아니면은 보호제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제를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면은 보르데익도에 마찬가지지만은 보호제도 잎을 이렇게 덮으면, 지금 뿌옇잖아요. 제가 다이세늄을 갖다가 이렇게 살포해놔서 뿌연데 이렇게 뿌옇게 덮어놔야 됩니다. 뿌옇게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 갈반 포자가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옮겨 붙고 막 퍼져야 되는데 덮어놨으니까 덜 번진다는 거. 그래서
침투 이행성 약재를 살포를 하는데 이 감염된 잎이 우르르 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제를 섞든지 하고, 침투 이행자가 아니고 중간 방조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보호제를 덮어야 된다는 거, 덮어주시고. 그래, 덮는다는 거에 보면은 중요한 게 그 갈반의 특효약이다. 석회 보르데액 412가 있죠. 그래서 석회 보르데액 412를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갈반의 특효약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석회 보르데액은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생석회에다가 그 다음에 항상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석회 보르데액 약해를 조심해야 된다, 약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보르데액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이 있는 아침에 살포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소 한 10시 정도, 오전 10시 정도나 이렇게 됐을 때 잎에 이슬이나 물기가 다 완전히 없을 때 살포를 하고, 또 저녁에 살포해도 안 됩니다. 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살포하고. 그래서 한 10시나 이렇게 완전히 잎에 물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살포를 하고, 한 2, 3일, 한 3, 4일 정도 비를 안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르데액 같은 경우 보호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제는 이렇게 덮어놨는데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가요. 아시다시피 보호제는 쉽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갈반 포자가 또 주변으로 잎으로다가 옮겨가잖아요. 옮겨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보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덮어 놓는 겁니다. 근데 석회 보르데액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기간이 오래 갑니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섞이게 되면은 구리 성분만 남게 되면서, 항상 구리만 남게 되면서 약해를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철이 맞나 안 맞나 좀 고민을 하는데, 약해를 좀 덜 있게 하면서 효과가 좋은 거는 맞아요. 뭐 그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석회 보르데액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약해 우려 되는 부분,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호제를 살포를 할까, 뭐 이렇게 보르데액을 살포할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제만 살포해도 갈반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보르데액을 412, 대표적인 412를 예를 들어서 살포할 때 보면은 412가 뭐 10kg다. 10kg를 살포하면 500리터에 10kg를 살포를 하면은 탄산칼슘을 10kg 동일량을 갖다가는 이렇게 살포를 같이 해주게 되면은 약해 우려를 좀 덜 받게끔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석회 보르데액을 살포한 사진을 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셨는데, 그거 보시면 뿌연, 아주 뿌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반 예방을 위해서 석회 보르데액을 살포해서 뿌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아주 뿌연 그런 형태를 띠는 거는 탄산칼슘 10kg를 같이 살포했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뿌려 놓으면은 허연, 뿌연,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10kg를 하게 되면은, 혼용을 해서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 쉽게 내려가면서 항동구리에 의해서 약해를 입는 거를 경감시키고 줄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갈반 포자에는 보호제나 때에 따라서 석회 보르데액 살포를 하는데, 약해 우려가 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탄산칼슘을 동일량을 섞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해가 일어나지 않고 효과만 좋으면은 저희가 갈반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거는 사과가 이렇게 보면은 색이 좀 났어요. 그럼 늦게 이제 갈반이 와가지고 사과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색이 좀 났는데, 당도는 점점 수확시가 되면서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좀 빨리 일어나거나 하면은 푸른데 사진에 보신 것처럼 갈반 포자가 검은 게 툭툭툭툭 붙어 있는 뺀지리 사과, 뺀지리 사과 아시죠?
뺀질뺀질 해가지고는 당도도 안 나오고, 예, 거기에 막 까만 반점이 박혀 있는 게,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지인하고 이렇게 문경 세제, 예, 사과 축제도 하고 있는, 예, 거기에 보면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테라스 앞에 가수원이 이렇게 바로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예, 테라스 옆에 바로 있는데, 하도 유명하다 그러길래 이제 같이 가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그 갔는데 보니까는, 예, 잎은 하나도 없고 빨간 사과만 막 달려있는. 예. 그래서 저는 보면 좀 이렇게 사과 재배를 하니까, 아니, 이 갈반이 너무 심하게 왔는데 하면서 하지만은, 예, 그 카페 주변에 사람들이, 예, 핸드폰을 들고, 어머, 사과밖에 없어, 이뻐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래서 저는 좀 민망스러운, 예, 그런데, 민망스러운데, 예, 그 사과만 있다고 좋아하시는, 그 사진을 찍는 거 보고 조금 민망스러운,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갈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런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하시고, 예찰, 예, 잘 하시고, 약재 살포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시고, 해가지고, 갈반 없이, 특히 부사 수확할 수 있게끔, 예, 저도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래, 오늘 이제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오늘 목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